이게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속였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이거 지금 잘못 따랐네 내가? 라고 이제 이미 알고 있었으면은 따르다가 말고 이제 죄송하다 지금 잘못 나왔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반응인 건데 그제서 손님이 이제 찍으려고 하니까 시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형사 처벌이 될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번에 찍었던 영상이 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센 주제는 아닌데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주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저도 이거 관련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안성재 셰프님 혹시 아시나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좀 유명해지신 투스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운영하시고 계시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서울 모수에서 좀 일이 생겼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일인지 아시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원래 와인 페어링을 주문을 했던 사안인데 원래 2000년산 그 빈티지 와인이었는데 2005년산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더니 이제 사진을 찍으시려 하니까 그러면은 다시 서빙을 해드리겠다, 다시 와인을 드리겠다 라고 해가지고 되게 이상하다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시고 나서 그분께서 와인 관련 커뮤니티에 이렇게 글을 올리시면서 좀 진상 규명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논란이 크게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속였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논란이 많아요. 정말 고의적으로 한 거냐.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는 게 이게 그 2000년산이랑 2005년산이랑 크다면 큰 비율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이 모수라는 레스토랑의 브랜드 가치나 그런 명성을 리스크를 질 정도로 일부러 20%를 소위 말하는 삥땅 먹으려고 했겠느냐라고 하면은 설마라는 게 좀 대중들의 반응이기는 해요. 근데 다만 그 사후 대처가 좀 아쉽다는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는 또 변호사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가능성은 고의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고의가 있을 법하다라고 보일 여러 가지 소지들은 좀 있는 거는 같아요. 서빙을 하면서 따라주시면 소믈리에 분이 이거 지금 잘못 따랐네 내가? 라고 이제 이미 알고 있었으면은 따르다가 말고 이제 죄송하다 지금 잘못 나왔다 라고 하고 이제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반응인 건데 그게 아니라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그제서 손님이 이제 찍으려고 하니까 시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가져올 때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실수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이 딱 따르는 그 순간에는 눈치를 채지 않았나라는 게 아무래도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일부러 속였다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나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사기죄 형사 고소겠죠. 진짜 이게 이 정도 돈 하려고 사기를 쳤다라고 하기에는 고의성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수사기관 그리고 나중에는 검사가 법원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기의 고의는. 그러니까 실수였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저는 이제 입증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만약에 이제 고의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형사 처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그런 거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여기서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과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채무 불이행일 거고요. 왜냐면은 내가 2000년산을 주문했는데 2005년산에 서빙이 나왔으니까 엉뚱한 물건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 가액의 차이만큼 이제 물어내라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면은 일반적으로는 재산상 손해 입은 부분을 메꿔주면은 정신적 손해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면은 특별히 따로 물어내진 않는 게 일반적인 법리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불법행위 영역으로 갔다. 그렇게 되면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재산상 피해는 와인이 10만 원 격차만 네.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뭐야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법리적으로 구성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10만 원이 한 병에 10만 원인데 잔으로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잔으로 하면 한 2만 원? 네. 사실 금액적으로는 그쵸. 크진 않은데 네. 일단 속였다는 점이 조금 괘씸하다? 그쵸. 이게 법적인 문제도 법적인 문제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모수라는 레스토랑이 가지는 어떤 브랜드 가치, 특히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런 파인다이닝을 먹을 때 와인 페어링을 해서 어떤 와인이냐, 그게 온도가 몇 도로 보관을 했냐, 몇 년 산이냐 이런 게 굉장히 다 중요한 건데 여기서 아예 본질적으로 다른 제품이 나온 거니까 이 레스토랑 평판의 문제라서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대중적으로도 관심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워낙 유명하신 셰프님의 이제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수 측이 대응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와인을 바꾸고 맛보게 해드리려고 가져왔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응도 혹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일단은 뭐 법적으로는 또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고의성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만약 그렇다 한다면은 이 실수를 이제 제대로 사과를 하면야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뭐 물어줄 건 물어주고 뭐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뭐 계속 이제 그 기망을 유지를 한 거잖아요. 물론 뭐 재산상으로는 피해를 메꿔주는 걸 수도 있어요. 엉뚱한 2000년산 준 거는, 그러니까 2005년산 준 거 말고 2000년산은 다시 줬으니까 오히려 이제 서비스를 더 받은 거고 뭐 법적인 1차적인 문제 해결된 거 아니냐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우리가 사기라고 한다면은 그건 속인 거잖아요. 그 속인 상태를 유지를 시킨 건 맞는 거잖아요. 이런 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처벌 가능성이 뭐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중이 되는 건가요? 두 번 속인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 사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거니까 뭐 추가로 돈을 더 지출하게 한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법적으로 더 처벌이 된다라기보다는 이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정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의심이 되는 지점은. 지금 이번 사건 말고도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라벨지를 갈아 끼우는 거예요. 아예 고의적으로요? 아예 고의적으로 갈아 끼워가지고 이렇게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 이런 경우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데 만약에 이게 정말 와인의 조예가 깊어가지고 맛으로 그걸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뭐 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뭐 밝혀낼 수가 있는지. 아예 처음부터 라벨을 잘못 붙여가지고 갖고 왔어요. 이미 이제 딱 따르고 나서 갔어요, 소믈리에가. 근데 내가 마시고 있는데 맛이 이상해. 그래서 다시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고객님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 보네요 하고 이제 그것도 이상하게.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진짜 너무 확실히 딱 맛이 달라요. 그러면은 뭐 진짜 최악의 경우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서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아마 이제 뭐 우리 이 사건에서도 그렇고 뭐 그 좋은 분 모시려고 이제 있는 자리인데 갑자기 뭐 경찰 부르고 그러면 좀 그렇긴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막 잡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네. 그런 경우는 쉽지가 않군요. 네. 사실 이게 뭐 그 자리에서 그분이 사과만 잘했어도 이렇게까지 이제 논란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그 피해자분이 들었을 때는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무엇을 바라느냐 라는 대답을 처음에는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기분이 나빠서 약간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뭐 법적인 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자영업자잖아요. 넓은 의미로는 저도 제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저희도 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저랑 일하는 분이 뭔가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대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 있으면은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뭐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 감정적인 앙금이나 이런 걸 잘 해소해 드리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마 그쪽에서는 최대한 사과를 할 만큼 자기 입장에서는 해보고 근데 이제 안 통하니까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뭐 식사 대접을 해드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 모수 입장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이 레스토랑 예약하기도 힘들고 뭐 그 한 번 이제 먹을 때마다 뭐 4-50만 원 이상 드는 곳인데 이런 걸 서비스를 해주면은 야 뭐 2만 원 그 와인 그 차이 손해 본 거를 20배, 30배로 우리가 사과를 한 거니까 이 정도면 금전적으로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혜택을 준 거 아닌가 싶어서 뭐 과한 사과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 거절하니까 뭐야 그럼 뭐 우리한테 뭐 합의금 뭐 몇백만 원으로 받으려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이 아마 들었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이건 뇌피셜이에요. 어디까지나 제가 추측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사과를 하는 측에서도 어디까지 내가 사과해야 돼 싶어가지고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짐작이 드는데 근데 사과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상대방이 그 납득을 할 때까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듣기로는 이 그 피해자 분이 글을 썼을 때 모수 측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한 걸 봐서는 아무래도 뭐 안성재 셰프님이 연락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셰프님 입장에서 당연히 억울하죠. 뭐 내 직원 중 한 분이 소믈리에 분이 실수를 한 건데 뭐 이렇게까지 파장이 미치고 뭐 내 명성이 이렇게까지 금이 가는 게 너무 분하고 화가 날 수는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레스토랑을 찾은 분들이 이 브랜드 네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안성재 셰프님의 후광으로 생긴 브랜드 네임인 거잖아요. 그 셰프님을 믿고 온 거잖아요. 안성재 셰프님이 사과를 직접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도 어쨌든 좀 더 과할 정도로 사과를 잘 했으면은 이분도 아마 뭐 그 2만 원, 3만 원이 아까워서 그렇다기보다는 뭐 좋은 분을 이제 대접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해 사과가 필요해서 좀 감정적으로 한 게 크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발언이 나온 부분이 더 문제를 오히려 키운 거 아닌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식사 대접을 요청했는데 거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간에 보면 법적으로는 이게 거절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상을 받기로 했는데 그 보상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내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요. 했을 때는 안 받는 게 맞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내가 그 보상을 만약에 막 먼저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당신들 지금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형사 고소할까 말까? 뭐 이러면서 돈 달라 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오히려 내가 협박을 범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뭐 어떤 걸 해드리겠다 했을 때 이게 뭐 이거 말고 나는 다른 원하는 게 뭔가 있으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심스럽게 협상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뭐 거절하는 게 법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협상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정도가 좀 심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확실히 제대로 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초기부터 변호사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식사 대접이라든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만약에 그거를 받았으면 그거 자체가 그냥 합의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게 그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합의라고 볼 수 있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더 이상 이거 문제 안 삼으실 거죠?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뭐 그럼 저도 식사 대접 받았으니까 기분 좋게 끝낼게요 라고 말했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먹고 나서 이거는 그냥 최소한의 나는 그 보상을 받은 거고 실제로 당신들이 문제를 한 부분에서나 문제를 계속 삼겠다 할 수는 있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진짜 형사사건 하나 됐다고 칠게요. 민사사건 하나. 그러면은 피해자가 뭐 피해를 입은 금액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악질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반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 했으면 피해 회복이 다 되고 다 남았으니까 처벌 안 한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계속 문제를 삼고 싶으면은 뭐 어떤 형태로든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결국 이제 재판까지 갔을 때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뭔가 모양새가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고객분께서 어쨌든 SNS에 올려가지고 이게 좀 화제가 됐잖아요. 이게 사실이지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또 우리나라 법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요.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죄는 분명히 있어요. 이 법령을 보면은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뭐냐면은 내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실을 말을 했어요. 그것이 진실된 사실이든 거짓된 사실이든 말하면 훼손이 되는 건데, 진실된 사실을 말했는데 그 목적 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이 강하다라고 보면은 처벌을 아예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뭐 그 지금 이 피해자분이 쓴 글이 뭐 거짓된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무수의 사과문이 뭐 우리가 미흡하다고는 하지만 거기서도 뭐 허위 사실로 지금 우리 레스토랑에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측면에 봐서 아마 뭐 진실된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뭐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한 것도 뭐 담담하게 그 팩트 위주로 다룬 거고, 뭐 이 지금 뭐 이 파인 다이닝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골적인 바꿔치기를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수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안 하는 그런 이제 문화들에 대해서 뭐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라는 취지가 적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공익적 목적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실제로 만약에 정말 형사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 그 글을 올리신 분이, 피해자분이 처벌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처음부터 법적 분쟁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진상 규명이 먼저일 것 같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확인을 하고, 다만 이제 증거 수집은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뭐 녹음을 한다거나 뭐 이제 그런 행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 그렇게 됐어도 제대로 시정이 안 됐어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뭐 변호사를 통해서 뭐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내용 증명이라는 게 뭐 말이 어렵지만 경고성 공문인 거예요. 지금 저희 뭐 의뢰인께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셨는데 뭐 이 부분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혹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전화번호를 좀 알고 있으면 바로 그냥 연락해가지고 뭐 하면 돼요? 한번 물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로톡이라는 이름의 플랫폼에 가장 이제 사람들 접근성이 좋은 플랫폼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심준섭 변호사 제 이름을 치시면은 바로 이렇게 딱 떠요. 그래서 누르고 뭐 후기 한번 읽어보고 뭐 멀쩡한 친구인지 한번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편하신 시간에 바로 전화가 들어올 겁니다. 진짜 사소한 좀 어떤 피해라도 변호사님 상담을 통해서 크게 보상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쵸. 그 피해를 받으신 분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분이 근데 생각보다 좀 수익을 높게 하신다 어떻게 하냐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대응을 하고 싶으실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 솔루션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